백주 대로상에서 가정주부가 납치되고 등굣길에 여학생이 끌려가 인육시장에 팔리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신문을 보면은 그 봉고차라는 말이 나와요. 많이 납치하려니까 많이 한꺼번에 봉고차가 필요하죠. 조직폭력배, 뭐 마약, 범죄단체 조직 이런 것만 저희들이 많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인신매매가 피해자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아했죠. 인신매매가 뭐야? 그냥 무조건 현금 받고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죠. 인간이 아니라. 인신매매라고 하는 자체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인간 말살을 시키는 동물이나 뭐 더 다를 바가 없죠. 인신매매. 이 듣기조차 끔찍스러운 단어가 어쩐 일인지 80년대부터 마치 일반 범죄 용어인 양 우리 신문 사회면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경제, 정치, 문화 등 각 방면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이 2000년대에 선진국 진입이 거론되고 있는 이 땅에서 백주 대로상에서 가정주부가 납치되고 등굣길에 여학생이 끌려가 인육시장에 팔리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의 가정주부가 인신매매단으로 보이는 차량에 태워져 실종된 지 2달이 넘도록 행방을 찾지 못해서 가족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외동딸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임여인은 마을 정류소에서 시외버스를 기다리다 번호를 알 수 없는 하얀색 승용차에 편성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주머니가 차를 태워달라고 손들어서 세운 게 아니고 차가 의도적으로 옆으로 붙이면서 세웠으니까 납치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일 전에요. 요 미성주의소 그 부근에서 봉고차로 휴지를 팔았는데요. 휴지를 모자라게 갖고 왔대요. 그 주부들이 휴지를 못 써서 발을 동동 구르니까 저기 다른 데 가면 휴지가 더 많다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래갖고 주부 한 5, 6이서 휴지 사러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대요. 동진 아파트에서 한 너댓 명 되고요. 상경 아파트에서 한 너댓 명 된다고 그래요. 한 7, 8명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4명이서 따라 탔대요. 그러더니만은 그때 벌써 20일 넘었을 때 4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온 지가. 그 당시에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가 폭증하게 됩니다. 신문뿐만 아니라 뭐 잡지의 르포라든지 아니면 인신매매 그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수기도 많이 발표될 정도로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신문을 보면은 그 봉고차라는 말이 나와요. 많이 납치하려니까 많이 한꺼번에 봉고차가 필요하죠. 그래도 자기들도 일행이 타야 되고 그 조직원들이 타야 되고 그러니까 봉고차가 운영할 수밖에 없죠. 서울 모 여고 2학년 17살 임 모양이 봉고차를 탄 20대 청년 3명에게 납치돼 인천까지 끌려갔다가 2시간 만에 감시 소호를 틈타 탈출했습니다. 우리 양천구 제가 양천 강력반 했을 때 거기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이 아침에 7시에 학교 가는데 갑자기 몇 명이 납치하다가 그냥 차에 태운 거죠, 봉고차에. 타고 보니까 2명이 더 잡혀 있는 거예요. 그 3명이 인천 쪽으로 끌려갔는데 얘가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부들부들 떨고 말을 뭐라 그래도 못 알아듣고 너무 놀랬더라고. 학교만 다니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끌고 사다 싣고 갔는데 그 충격은 말도 못해요. 이게 거의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인신매매 공포가 지금 민생 치안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책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들 인신매매 조직들은 범행 대상을 중학생에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있으며 그 수법도 대담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끝날 무렵쯤이면 이처럼 아예 승용차를 학교 앞에 대놓고서 자녀들을 기다리는 수십 명의 학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부모로서 누구나 다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인신매매범에 의한 여학생 납치 사건은 모두 11건이고 피해 학생 수는 29명이나 됩니다. 일선학교로서는 피해 사례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짝을 지어서 다니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도의 예방 지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학부모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중에는 돈을 걷어서 봉고차를 대절하거나 직접 차를 몰고 나가 자녀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비상수단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포에 떨 정도가 아니라 난리 났었죠. 그 자식 가진,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은 뭐 아주 초조금이죠, 거의. 그래서 누가 그때 돈을 좀 벌었냐면은 무도 사범들, 태권도 합기도 뭐 유도하는 그 체육관 사범들 있잖아요. 걔네들 알바를 많이 썼어요. 인신매매 불안이 이제는 도심에서 농촌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어서 순박한 시골 여학생들까지 봉고차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하교 여학생들까지 노리고 있어 딸을 둔 부모들은 하루가 불안합니다. 우리 애가 고1짜리인데 여기서 집에까지 동네 지나가는데도 무서워서 혼자 못 보내요. 그 정도예요, 지금. 여기 너무 집에서 학교에서 늦게 끝나왔고요. 저기 들어가기 무서워서 부모님 보고 나오라고 그랬는데요. 누가 나오시기로 했는가요? 아빠가요. 이번엔 경운기였습니다. 각종 교통수단이 모조리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3년이면 3년, 4년, 4년 댕겨야지. 계속 댕겨야 돼요. 제가 이제 엊그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제가 옛날에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나와서 미장원에 갔는데 자기네들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시기여서 그때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너무나 사실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봉고차가 뒤에 따르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반대로 봉고차의 방향과 반대로 뛰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이들이 그냥 쉬는 시간에 할 정도로 너무나 치안이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나도 여기가 학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넌 얼마 있니? 그때 당시에는 강할리가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뭐 여름 피서철이라든지 방학 때라든지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의 다 그걸로 다 모이는 거죠. 혹시 가출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애는 절대로 가출할 애가 아닙니다. 어디 갈망하는데 다 찾아봤습니까? 서울에서 인신매매범 일당 3명이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마침 해수욕장에 놀러 왔다가 소지품을 잃고 배회하는 그 여고생들을 발견하고 여고생들한테 음식을 사주고 차를 태워주겠다면서. 자, 어서 들어와. 이제 오냐? 뭐야, 아직까지 공친 거야? 어쭈, 제법 신선한 거 건졌는데. 얘네들 몇 살이냐? 응? 인사들 해. 앞으로 니들 돌봐줄 아저씨들이니까. 아줌마, 우리 갈래요. 가긴 어딜 가? 아까 내 반말 명심해. 손님한테 실수하지 말고. 오래 기다리셨죠? 인사드려라. 홍 사장님이시다. 오늘 처음 테이블에 나오네요. 예. 아이고, 이쁘기도 하다. 싫어요. 비키세요. 아니, 이게!
네가 무슨 누구 장사만 치려고 작정을 했냐? 어? 너 오늘은 이쯤에서 봐주지만 한 번만 더 그랬단 봐. 그땐 아주 뼈도 못 추릴 테니까. 알았어?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사람 좀 찾으러 왔는데요. 김인영이라 여기 있죠? 여긴 그런 애 없어요. 영업에 방해되니까 나가주세요. 아니,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뭐 가발을 덮어쓴다 요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맞나 아닌가 싶어서 제가 누구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왜 이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밖에 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가요? 아빠가요? 부모님은 한편으로 반가워하면서도 굉장히 광분을 하셨어요. 자기 딸이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그 당시 어린 여고생이 그 납치되어 가지고 유흥업소에 그 돈 받고 팔려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고 참 너무 슬프고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사팀 모두 다 참 범인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많이 났었고요. 이곳이 바로 여고 3학년 권양이 처음으로 인신매매 조직의 마수에 걸려든 이태원의 한 디스코텍입니다. 친구와 함께 디스코텍을 찾은 권양은 말쑥한 외모의 20대 남자들이 합석을 제의했을 때 다소 들뜬 마음에 쉽게 응낙한 것이 불행을 자초하게 될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저 방으로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있던 남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을 딱 가봤더니 친구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거의 이제 반나체로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놀라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붙잡으면서 자기네들 정체를 밝히겠다 그러는 거예요.